유명한 투시자 아서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임사체험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경험을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험을 위해서든 쾌락을 위해서든 말입니다. 또한 그는 결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정해진 만큼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육체적 삶의 끝을 두려움과 공포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서포드에게 이 경험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남에게서 듣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부터도 아서포드는 사후 세계와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매이자 감각이 예민한 인물로서 여러 차례의 조사와 검증을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포드 본인에 따르면 그의 이런 관심은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군에 복무하던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곧 죽게 될 전우들을 미리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모두 정확히 들어맞았으며 심지어 예언한 순서대로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서포드는 다양한 심령 현상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인도로 건너가 저명한 구루스와미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지도 아래 아스트랄 투사 영적 유체 이탈을 공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길은 그가 전문적인 영매이자 초감각자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4년 아서포드는 뉴잉글랜드 여러 주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쳤는데 그의 무대는 항상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듯한 능력을 보여주어 마음을 읽는 남자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특히 사후세계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의사들은 그의 회복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럼에도 포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병원에서 지내던 매일 밤, 어느 날 밤, 아서포드는 자신이 아침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침대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멀리서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광경이 전혀 흥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육체는 단지 수명이 다한 낡은 외투처럼 보였고 그는 마음속으로 그것에게 작별을 고한 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서포드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육체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나라고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산들에 둘러싸인 한 아름다운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곳의 땅은 푸른 잔디로 덮여 있었고 곳곳에 꽃이 피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지인도 있었고 전혀 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포드는 이곳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유사성의 법칙이라 불리는 특별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의 중력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에서 한동안 머문 후 아서포드는 자신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깊은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다시 육신의 무게를 느끼자 그는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포드는 거의 2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서포드는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 영적 몸에 있으며 육체는 단지 잠시 머무는 껍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물질적 육체와 형이상학적 비물질적 영체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 이 영적 몸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이길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진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서포드는 영적 몸이 순수한 정신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불멸성을 입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지만 단지 형태가 달라질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적 몸은 때때로 눈에 보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저서들에는 이러한 현상을 입증하는 여러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줄리아 홀리코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스쿠너선 쾌속 범선은 북쪽 해역을 따라 서쪽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1등 항해사는 항로 계산을 위해 선장의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계산을 마친 그는 선장에게 배의 최적 항로를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사실은 이미 선장이 방을 떠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자 항해사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선장의 의자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원 명단에 없는 인물이었으며 외모도 매우 특이했습니다. 항해사는 잠시 환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 급히 갑판 위로 뛰어올라가 선장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선장과 함께 다시 선실로 들어갔을 때 그 낯선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배 구석구석을 모두 수색했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저 착각이었다면 이 사건은 잊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련한 선원들조차 소름 끼쳐 했던 정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항해지도 옆에는 선장이 평소 항로를 메모하던 슬레이트판이 있었는데 거기엔 낯선 글씨로 새로운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북서쪽으로 항로를 잡아라. 이 불가사의한 사건에 놀란 선장은 일단 그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들이 북서쪽으로 향하던 중 얼음 위에 갇힌 작은 보트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등 항해사가 선실에서 봤던 바로 그 낯선 남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남자가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몇 시간 전 잠이 들었으며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스쿠너선 쾌속범선에 올라탄 순간 그는 강한 데자비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배인데도 주변 모든 것이 낯섦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서 포드는 이러한 현상, 즉 한 사람의 영적 몸이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 나타나는 영체 투사가 고대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널리 알려져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런 현상은 주로 의학 분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사의 경계에 선 환자에게서 이러한 영체 출현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고 의사들은 기록합니다. 포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부상, 중병, 혼수 상태 혹은 죽음 직전의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투 중이던 병사들에게서도 이런 경험이 자주 나타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서 포드는 자신의 저서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다에서 전쟁 중 부상을 입은 한 영국군 병사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병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순간 내 몸이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다. 나는 분명 살아있었지만 동시에 육체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리적 껍데기만 사라진 상태였다. 그것은 매우 두려운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느꼈다. 아서 포드는 인간의 육체는 단지 영혼이 입는 옷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적 육체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결국 일시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하는 또 하나의 껍데기, 그것이 바로 영적 몸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포드에 따르면 일부 과학자들은 오라, 생체 에너지장 현상이 바로 이 영적 몸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기술적 장비로 오라를 포착할 수 있으며 그것은 육체를 통과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오라를 볼 수 있는 투시자들은 그것을 다채로운 빛의 집합체로 묘사합니다. 때로는 이 오라가 너무 밝게 빛나서 사진에도 포착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아서 포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우주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로부터 가장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면 몸은 이 세상으로 되돌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질 영혼은 여정을 계속 이어간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흔히 저세상 혹은 사후세계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은 그 삶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어떻게 계속되는가?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새롭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오래도록 건강과 번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